한국문화 콘텐츠연구원 소호쿨국장의 불교로 세상 읽기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징비록의 저자 류성룡의 바보 삼촌 이야기입니다. 임진왜란 때 안동 지방은 다른 지방에 비해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었다고 전해집니다. 왜 그랬는지에 대한 숨겨진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5대 명재상 가운데 한 사람으로 평가받는 서해 류성룡이 경상도 안동 땅에 살고 있을 때였다. 삼촌이 한 사람 있었는데 굼뜨고 무식하여 콩과 보리도 제대로 분간 못하는 숙맥이라는 소문이 자자했다. 집안에서는 그 양반을 나이가 많으니 어른 대접은 해주지만 안 보이는 곳에서는 바보아재라고 부르며 다들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루는 바보아재가 류성룡에게 말하였다. 내가 조용히 할 말이 있는데 자네 집은 너무 시끄러워. 손님이 없고 조용할 때 나를 부르게. 아주 기나게 할 얘기가 있네. 어느 날 마침 사람들이 없어 조용하였다. 사람을 보내 바보아재를 부르니 아재가 다 떨어진 의관 차림으로 흔연히 와서 말하였다. 자네와 바둑 한 판을 두고 싶은데 어떤가? 류성룡이 웃으며 대답하였다. 숙부님께서는 평소에 바둑을 두신 일이 없었는데 이제 갑자기 두자고 하시니 이 조카의 적수가 못 될까 걱정이옵니다. 류성룡의 바둑 실력은 당대의 고수급이었다. 실력의 높고 낮음을 새삼 논해서 뭐 하겠는가? 우선 두어보는 게 좋겠네. 류성룡은 마지못해 대국하면서 마음속으로는 몹시 의아하게 여겼다. 숙부가 먼저 한 점을 두었다. 채 반판도 두지 않았는데 류성룡의 집이 모두 포위되어 감히 손을 쓸 수가 없었다. 그제야 숙부가 재주를 숨기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엎드려 절하며 용서를 빌었다. 숙질간에 반평생을 함께 살았는데 이처럼 속이시다니 억울함을 이기지 못하겠사옵니다. 이제부터 가르치심을 받고자 하옵니다. 어찌 자네를 속일 리가 있겠는가? 우연이었을 뿐이네. 자네는 이미 세상에 나아가 벼슬을 하는 몸인데 나같이 초야에 묻혀 있는 사람이 뭘 가르칠 일이 있겠는가? 허나 내일 필시 어떤 승려 한 사람이 찾아와서 재워달라고 할 걸세. 절대로 허락해선 안 되네. 비록 10,000번 간절히 빌어도 시종 굳게 거절해야 하네. 뒷마을에 있는 암자를 일러주고 그곳에 묵게 하는 것이 좋겠네. 꼭 명심해서 그르치지 말게나. 삼가 말씀대로 하겠사옵니다. 그날이 되자 홀연 한 승려가 나타나 만나기를 청하였다. 들어오라고 하여 보니 생김새가 당당하고 나이는 30-40세쯤 되어 보였다. 유승룡이 그 승려에게 사는 곳을 물었다. 강원도 오대산에 있습니다. 영남의 산천을 구경하러 와서 명승지를 두루 살펴보고 이제 돌아가는 길입니다. 듣자오니 대감의 맑은 덕과 명망이 오늘날 으뜸이라 하길래 한번 뵙고 싶은 마음에 잠시 와서 인사를 여쭙는 것입니다. 오늘은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한 자리를 빌려 자고 내일 아침에 떠났으면 하옵니다. 집안에 마침 뜻하지 않던 일이 생겨 지금은 처음 만난 사람을 재울 수가 없어. 이 마을 뒤에 암자가 있으니 거기서 유하심이 좋겠어. 아침이 되거든 내려오시오. 그 승려가 간절히 애걸하였으나 류성룡은 한결같이 굳게 거절하였다. 승려는 부득이 하녀를 따라 마을 뒤에 있는 암자로 갔다. 이때 바보아재는 거친 배로 만든 가롯을 걸쳐 거사의 모습을 하고는 합장하여 그 승려를 맞이하였다. 어디서 오시는 귀한 스님이시길래 이 누추한 곳에 강림하셨습니까? 그 승려가 답례하고 들어가 앉았다. 거사는 저녁을 정갈하게 차리고 먼저 맛이 좋은 곡차 한 병을 내어 대접하였다. 그 승려가 맛을 보더니 좋다고 하면서 말하였다. 이 술이 맑고 찬 것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어디서 구해 오셨나요? 공양주 노파의 솜씨입니다. 원컨대 스님께서는 맛이 없다고 나무라지 마시고 다 드시면 다행이겠습니다. 이윽고 저녁상이 들어왔는데 상과 들에서 캔 나물 반찬이 매우 정갈하였다.
그 승려는 배불리 먹고 흠뻑 취하여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밤이 깊어진 뒤에야 비로소 깨어났는데 가슴이 답답하였다. 눈을 뜨고 보니 거사가 자신의 가슴과 배 위에 올라타고 있었다. 거사는 손에 날카로운 칼을 든 채 눈을 부릅뜨고 꾸짖었다. 외놈인 주제에 어찌 감히 내 놈이 바다를 건너온 것을 나는 이미 알고 있다. 내 놈이 만약 사실대로 털어놓으면 혹 너그럽게 용서를 하겠다만 그렇지 않으면 내 놈이 목숨은 즉시 끝장이 날 게다. 사실대로 바로 털어놓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 승려가 양손을 모아 박박 비비며 애걸하였다. 지금 소승은 죽음이 임박해 있습니다. 어찌 털끝만큼이라도 속이겠습니까? 소승은 과연 일본 사람입니다. 관백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바야흐로 군사를 일으켜 이 나라를 빼앗고자 음모를 꾸미고 있는데 거리끼는 것은 오직 안동의 류성룡 대감뿐입니다. 그래서 소승에게 앞서 이곳에 와서 먼저 대감을 없애게 한 것입니다. 이제 선생의 영매한 감시관으로 인해 이미 탈로가 났으니 엎드려 바라건대 행여 나의 한 가닥 남은 목숨을 살려주신다면 맹세코 감히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바보아제가 말하였다. 우리나라가 전쟁으로 인해 화를 입는 것은 본래 정해진 운수라 사람의 힘으로 평안히하기가 어렵고 나도 하늘의 뜻을 거스르고 싶지는 않다. 우리 고향이야 비록 전쟁이 일어난다 해도 내가 있으니 구제하기가 낫겠지. 만약 외병이 이곳에 들어온다면 살아서 한 놈도 돌아갈 수가 없을 것이야. 너같이 미약한 목숨을 끊은들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내 까까머리를 용서해 보내줄 테니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전해서 우리나라에는 내가 있다는 걸 알려주거라. 바보아제가 외놈 승려를 풀어주자 그 승려가 백배사죄하며 말하였다. 소인이 어찌 감히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전하고 말고요. 외놈 승려는 머리를 싸지고 쥐새끼처럼 살금살금 달아나 버렸다. 그 승려가 돌아가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만나 그간에 있었던 일을 빠짐없이 전하자 놈이 깜짝 놀라 바다를 건넌 다음에 안동에는 한 발짝도 가까이 가지 말라고 전군에 명령을 내렸다. 그 덕분에 안동 지역은 아무 탈 없이 지내게 되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해설에 올리겠습니다. 숙맥은 콩과 보리입니다. 원문은 숙맥불변입니다. 콩과 보리도 구분 못하는 사람이라 하여 사리 분별을 못하고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사람을 비꼬는 말입니다. 가롯은 풋감에 떫은 물을 짜내어 염색하여 만든 옷입니다. 거사는 속세에 있으면서 불교를 믿는 남자 제가불자에 대한 지칭입니다. 여자 제가불자는 보통 보살이라고 부릅니다. 비슷하게 사용하는 말로 처사가 있는데 처사는 벼슬을 하지 않고 제야에 묻혀 조용히 살아가는 선비를 말합니다. 곡차는 절에서 술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조선시대 불승, 진묵대사가 술을 좋아하였는데 술을 술이라고 부르기가 겸연쩍어 차라고 하고 마신 데서 유래한다고 하는군요. 관백은 정무를 총괄하는 일본의 관직이라고 합니다. 일본 율령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 영회관으로서 메이지 유신 이전까지는 조정대신 중에서 사실상 최고위직이었습니다. 참고 문헌 및 자료 출처 설명에 올리겠습니다. 편자미상의 조선시대야 담집 김운총화가 모본입니다. 그리고 김동욱 교수가 번역한 김운총화 3권에서 한 꼭지 일본중을 굴복시킨 류성룡의 바보아제를 빌렸습니다. 전쟁기념관에서 그림 한 점 빌렸습니다. 안동 하회마을 보존회 누리집에서 사진 여러 점, 그리고 KBS 안동방송국에서 방영한 하회별신구 탈놀이 특집 다큐멘터리 일탈 가짜 얼굴 진짜 이야기에서 한 장면 캡처했습니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의 기사와 사진, 그리고 조선시대 화가 김득신과 김홍도의 그림 몇 점 빌렸습니다. 또 게티 이미지뱅크와 픽스타의 사진도 빌렸습니다. 소우쿨 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토요일, 그리고 일요일 오전 10시에 이야기를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